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가장 많이 역시 얘기가 나왔던 건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의 파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당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 협회장인 그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 국면에 들어간 것이냐 그랬더니 또 전공의들은 인정 아니다. 못한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게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을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 때문이다라고 의사협회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제 반대쪽인 입장에서 이 파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 박근혜 정권 때는 공공의대 만들어 가지고 700명씩은 최소한 더 늘려야 되겠다고 주장한 논문도 나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왜 말이 바뀌냐? 이러면서 이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는데 이게 일단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첫 성과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을 끌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단체죠. 이해단체에게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적하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익 단체들의 뭐 파업은 아니죠. 이제 진료 거부, 의사들의 네. 진료 거부로 인해서 이게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그 부분이 과연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원점에서 재논의한다. 그렇죠. 그러면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언제 끝난다고 할 수 있을지, 원점이라는 건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던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의사협회는 원점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 정책을 추진했던 곳에서는 자 그럼 이제 다시 얘기를 꺼내보자라고 다시 얘기를 할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공의 측에서는 아마 이제 이거를 네.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고, 그게 안 들어가서 지금 아마 본인들은 뭐 파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논의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합의가 된 물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급박하죠.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특히 전공의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되게. 네. 왜냐하면 실제로 뭐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일선에서는 이분들이 거의 해요. 교수들이 직접 하진 않고요. 대부분이 큰 병원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대형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박한 상황인 건 맞는데, 그래도 저는 이 어쨌든 뭐 전공의들이 계속 파업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급박한 상황에서 정치력을 좀 발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윤석 전 측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뭐 데자뷰로 떠오르는 게 과거에 이제 2014년이었던가요, 15년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철도 파업이 있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강경 대책을 주문했었거든요. 예. 당과 그 정부 측에. 그랬더니만은 이제 뭐 철도 쪽에서 파업을 이끌어가고 뭐 극한 대립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그때 김무성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당 대표였던.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중재안을 만들고 타협안을 만들어서 파업이 종결됐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그래도 협상력이 있고 이렇게 중재력이 있구나라고 평가하는 와중에 청와대에서 눈을 흘겼죠. 우리가 다 이제 그 파업에 대해 가지고 엄정 대처해가지고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데 왜 김무성 당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판을 망치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정부에서는 항상 그 파업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떠올리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국에서 과거에 광산 노동자들 대처하면서 대처가 이제 굉장히 대처 총리가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해가지고 대처가 대처했다는 게 이제 마가렛 대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처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철회연 이미지를 획득하고 영국병을 치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 만능주의를 이제 사실 분쇄한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강한 지도자로 부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워딩을 보면은 굉장히 강경 대처를 주문했던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소위 알려진 그 페이스북 글 같은 경우에는 갈라치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쓰셨는지 여부는 지금 아직 논쟁 중이지만은 일단은 뭐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기획비서관이 썼다고 하는데 좀 그것도 잘 웃기고,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움직였을 때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중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정의 그 의원도 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책위장도 이제 투입하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간의 대척점이 될 수 있고 차이점이 돼서 협치를 제가 언급하는데
야당과의 모습에도 그런 것을 보인다면은 선명하게 다른 이미지거든요. 지금까지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민주당이 보여줬던 불통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소 이제 거리가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대권 행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청와대가 그럼 이런 모습을 좋게 보겠느냐? 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김무성 대표 그 당시에 그 해결하고 난 직후에 굉장히 정치권과 국민들이 주목을 많이 했어요. 예. 갈등 해소 능력이 있구나. 역시 저 사람은 YS한테 정치를 배운 사람이구나. 뭐 이런 평가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청와대엔 쌓인 거죠. 그게 우리가 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무성이 죽으로 만들어 버렸다. 뭐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에도 저는 여권 일각에서 지금 이제 사실 뭐 백기투항한 거 아니냐, 항복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만약 청와대와 가까운 성향을 가지는 의원들이라면은 이낙연 대표가 이런 식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대통령의 이거에 대한 첫 평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최종 합의 환영한다고 일단 문 대통령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어져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낙연 대표에게 이런 공간을 열어주고 예. 이런 역할을 하도록 계속 권장한다면은 저는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와 다른 위치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구축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뭐 대통령이 뭘 하시든 간에 친문 의원들이 공격하고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은 오히려 보기가 안 그건 김무성의 전철을 밟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사실 이게 이제 노동 문제잖아요.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의정 밀실 야합이다. 합의 즉각 폐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저는 또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제 생각도 이거는 이렇게 가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인데 또 한편 정부 여당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예. 그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 1단계 합의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1단계 합의라고 저는 봐야 되고요. 예. 2단계, 3단계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합의문에 보면 지역 의료의 불균형, 필수 의료 붕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예. 하는 문제 진단에 합의를 했어요. 그럼 지역 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 붕괴를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느냐. 그런데 여기서 합의된 거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의사 숫자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예. 근데 의사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공급자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심지어는 의약품 그 회사 네네네. 이런 데까지 지금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서 다 모여 있거든요. 예, 예. 공급자 8명, 그다음에 수요자, 농어민 단체라든지 이런 수요자들, 그다음에 공익 8명, 공익위원 8명 이런 데서도 그런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단계에서는 의사 숫자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면 지역 의료 불균형이나 필수 의료 붕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사자들이 다수가 모여서 공급자 다수, 수요자 다수가 다수가 모여서 2단계, 3단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협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 여당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의사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밀실야합이라는 사후적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2단계, 3단계를 끌고 간다면 정치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후적 평가를 받게 될 거로 보여요. 결국은 다음 단계가 문제다. 다음 단계가. 사실 그 파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 수단인데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나오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게 더 어려워요. 네, 나오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너무 잘 해본 사람처럼 얘기를 했네요, 제가. 이 의사들이 파업이라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진료 거부. 그러니까 진료 거부죠. 진료 거부. 그냥 파업이라는 거는 뭐 노동자들이 어찌 네. 보면 이제 본인의 뭐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슈가 예를 들어서 뭐 고인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공공의대 특히 의사 정원 문제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업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야당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뉘어 있긴 한데 이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같은 시국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자기들 너무 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대 목소리를 좀 의식해서인지 야당도 좀 어정쩡한 양비론을 보였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듣고 제가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촉이 좋으신 분이죠. 국민들의 여론이 아마 의사들 쪽에 있지 않다는 건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의사들을
편들어줬다가 어쨌든 욕먹는다 이런 생각은 모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의대라든지 의사 정원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예. 지금 말씀처럼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용역 보고서도 있지만 그때 아마 이정현 의원도 그런 법안을 냈었고요. 공공의대 단계. 예. 이게 더 오래 거슬러 가면 2000년도인가요? 그 의학 분업하면서 원래 한 의대 정원이 3,200명 좀 넘었어요. 예. 그러다 의학 분업하면서 한 200몇 명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 계속 그때 의사들한테 좀 의대 정원을 줄여서 계속 의사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마치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서. 근데 저는 뭐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의사가 부족 현상이 있는 건 맞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한 20년째 동결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전문직들이 보면 그동안 꾸준히 늘어왔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원점 재검토한다 그러지만 국민 여론이 일단은 그래 호의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이라든지 공공의료 지역에서는 지금 뭐 2억 3억 해도 의사들을 채용 못하는 5억 준다고 해도 안 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만큼 어찌 보면 이 한 어떤 군 같은 데는 산부인과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논할 게 아니라 이게 공공의 영역으로 좀 끌어들여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야당도 아마 이 논의에 좀 들어오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몇 가지 자료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팩트 체크를 스스로 조금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게 있고요. 그러니까 뭐 OECD보다 의사 수가 적다라고 했는데 더 많아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계산 방법을 보면 OECD 증가율은 가장 낮은 시기를 한국의 의사 수는 가장 높은 때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게 그 통계를 왜곡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1등 고등학교 때 1등 전교 1등. 이냐 전교 1등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 그다음에 여성의 생리통에 한약을 쓰는 거 생리통 치료를 위해서 한약을 쓰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발상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이 정도 수준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전공의 전임의들이 지금 극악한 노동 환경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가짜 뉴스나 가짜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비장하게 하는 거는 조금 더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이제 그 예. 전교 1등 관련된 거는 너무 이렇게 좀 실수를 자아내는 아니, 근데 됐어. 저는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한의사와 의사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저희 가볍게 넘기면 안 될 것이 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굉장히 한의원의 어떤 처방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보험 적용받는 영역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처약급여 얘기도 나왔지만은 뭐 추나요법도 지금 급여가 됐고 사실 이런 부분은요. 저는 어떤 약이든지 양약이든지 한약이든지 간에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국가 세금으로 지원한 형태 아니면 또 건강보험에 지원한 형태로 뭐 들어갈 수 있다 본다 하더라도 그게 증명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 가지고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그리고 뭐 물론 저는 양약 쪽에 있어서도 저는 비판하는 부분이 MRI 같은 거 왜 이렇게 많이 열어줬느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건강보험 재정에 앞으로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재정 관련된 걱정. 의사들 예.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대 과학으로 좀 맡아가지고 아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자 일단은 또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전 스케줄을 마치시고 예 지금 오셨어요. 수고 전국 많으셨고요.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예. 전국 순회공원 요즘 그런 거 하면 안 돼. 2.5 걸 온라인 순회 오늘- 공연을 마치고 예. 한 네 번째 하는 거 아니야 벌써? 2.5 아니에요. 저 그런 5번째인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번. 아니 그러니까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마치고 딱 오시자마자 저희가 녹화를 시작했는데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뒤에 제가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써있더라고, 이슈에 이름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잘 나가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 지금 어쨌든 뭐 밖에서 살짝 들어오시면서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이제 그 의사협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네. 지금 이제 딱 그 얘기를 하실 점에 적절히 모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가 앞서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간호사 분들과 사실 뭐 그냥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분인 걸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 이제 이 표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갈라치기냐 이런 아주 강한 비판부터 이게 이제 제기가 되고 나서 청와대 측에서 이거 대통령께서 직접 쓴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 저럴 줄 알았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자기가 안 쓴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제 바로 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 썼냐 안 썼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되게 또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고민정 의원이 예전 대변인 시절에 대통령이 SNS에 다 직접 쓰신다. 뭐 대독 이런 거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야 이거는 그런데 이번에는 뭐 대통령은 그냥 간호사 격려하는 얘기를 좀 내가 좀 하고 싶어 이랬더니 밑에 이제 기획비서관실에서 이렇게 쫙 해서 올렸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가 되니까 고민정 의원이 옛날에 했던 대변인 했던 얘기가 소환이 되고 아침 라디오 방송 또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회자된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 앵커 멘트는 앵커가 쓰는 경우도 있고 작가가 대신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진행자가 앵커 멘트 저는 제가 씁니다만 이런 얘기 남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고민정 의원만 나 아침 방송 왜 출연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메시지를 그러니까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이슈에 대해서 이런 의원이 무슨 입장이구나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데 고민정 의원 그날 아침 방송 나와가지고 한 얘기는 아무런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앵커 멘트는 작가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행자 왈 저는 제가 씁니다. 요거밖에 안 남아요. 이건 그래서 일단 해프닝이고 누가 쓰는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나 뭐 오너도 그렇고 CEO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본인이 직접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찌 됐건 내가 직접 썼건 누군가 대피를 해줬건 대피를 한 걸 내가 감수를 하고 사인을 했건 내 이름으로 나간 메시지는 내 메시지입니다. 제 이름 나간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직접 쓰셨건 어찌 됐던 간에 대통령의 입 또는 대통령의 글, 대통령의 SNS에 나간 메시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는 것이 맞고 그좀 누가 썼냐는 건 좀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점에 대해서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갈라치기라고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안 했을 수는 있겠으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참 힘들어요. 지도자급들은 나는 분명히 이거를 좋은 뜻을 가지고 하려고 간호사들을 해도 격려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밝혔죠. 청와대 그렇게 밝혔으니까 저도 뭐 대통령을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일부러 뭐 갈라쳐가지고 의사들은 무슨 뭐 사지를 몰고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한정희 위원장이 자 이거 협상할 수 있어라고 해서 뭔가 돼가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그냥 창문 쫙 끼우려고 대통령이 일부러 그랬을 거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분명히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정치인의 메시지는 내가 아무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지금 나갔을 때 의사들이나 야당 측에서 읽었을 때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보면 이거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정부적으로 체크가 됐어야 돼요 사전에. 그래서 안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의 메시지입니다. 말이라는 게요. 저는 아무리 저 근태경이랑 장시경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친해서 장난친 거예요. 이런 의도로 해도 두 사람이 야 이건 비하잖아 라고 느끼면 그건 비합니다. 듣는 사람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특히 정치인의 메시지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 대통령의 그 간호사 격려 그 메시지는 잘못 나간 거 결과적으로 그리고 정부 라인에서 체킹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대 측에 일단 민주당 측 입장. 왜냐하면 뭐 이게 누가 썼는지는 아마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뭐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뭐 본인이 다 SNS를 관리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 대통령이 이거 다 일일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아마 뭐 정무 라인에 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데 물론 나중에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 쓴 의도가 지금 두 가지 정도 부분인데 하나는 뭐였냐면 그 의사들이 빈 공백 그거를 이제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다. 의사들이 어쨌든 지금 뭐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뭐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어쨌든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뭐 고생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이 얘기를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사들을 탓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갈라치기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팩트로 틀린 건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어찌 보면 물론 의사 영역과 간호사 영역이 확실히 갈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차피 같이 일을 하는데 의사들이 빠지면 간호사들이 일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렇겠죠. 실제로 많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이런 의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은 정해져 있고 그걸 누군가 빠지면 누군가는 그 일이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 정부에서도 물론 그 수치상 나도 팩트 체크한 건 봤는데 그러니까 파견 간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의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때는 아시겠지만 의사 한 명에 간호사 몇 분들이 붙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남는 건 이거죠. 그거를 꼭 의사들하고 비교했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상황이 알다시피 의료진들이 어쨌든 진료 거부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간호사들한테 로드가 더 가는 건 맞는 것이고 네. 물론 의사들 얘기 안 하고 간호사 여러분 수고합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전제는 당연히 의사들의 어떤 진료 거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한 게 그렇게 꼭 뭐 갈라치기 나쁜 거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대통령이요. 네. 보통은 이제 기자들이 얘기할 때 그 정부에 따라서 이건 뭐 보수 진보를 다루지 않고 본인을 아무리 비판하는 기사를 써도 본인에게 계속 이제 인터뷰에 응하고 하는 정치인들을 대인배라 그래요. 근데 나한테 어떤 기사가 나쁜 기사를 썼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앞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겠어.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저 사람을 밖에 나가 씹어대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 속 좁은 정치인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사들과 아무리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여기 우리가 뭐 정치인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예. 갑자기 막 뒤에 막 후원이 들어와 막 뒤에 그 허위로 하면서 뒤에 막 자동차 한 대 놓고 우리가 방송을 해.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예. 그러면 당연히 그 MBC 사장님이 우리한테 감사하니까 인사로 오겠죠. 인사로 와가지고 우리 뻔히 여기 4명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장시경만 붙들고 모든 게 신장식 변호사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만 하고 갔어요. 그럼 저희 나머지 셋은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보면은. 아니 장시경도 열심히 했고 우리 다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요즘에 내가 지각 몇 번 했기로서니 나만 빼놓고 저기 장식이 형한테 얘기해? 이런 걸 보면은 속 좁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이랑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메시지는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갈등 상황이니까 좀 더 포용을 했어야 됐다. 뭐 그 정도의 생각하고 지금 의사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가 뭐냐면 특정 정책에 의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는 사실 저는 두 번째 문제라 보고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A 얘기했다 B 얘기하고 A 다시 얘기했다 B 다시 얘기 가면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정책인데 네네네. 이번에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이 거의 기진맥진하고 특히 전공의들이 현장 일선에서 맞아요. 바빠 죽겠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 비슷한 거를 갑자기 툭 던져놨단 말이에요. 이건 굳이 거기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코로나로 시국이 엄중한데 왜 니네가 이의를 제기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독서실에서 막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간고사가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머리를 한 대 탁 쳐요. 그래서 왜 때려 그랬더니만은 독서실인데 그거 좀 조용히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보면 먼저 와서 때려놓고 나가지고 독서실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그래도 다소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코로나 이 위기가 이제 진행된 시점에 의료진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런 정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정도였으면 오히려 전공의들의 파업 명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최고가 비유를 잘못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셋은 굉장히 방송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 밖에 나와가지고 나 발언 기회를 더 주든가 출연료 더 안 주면 안 들어갈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와가지고 너는 출연료 적게 준다고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상황이지. 지금 다 같이 있는데 와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제가 보기엔 잘못한 거예요. 의사들이 끝까지 나쁜 사람 모는 거 봐야죠. 그러니까 자, 일단 신 변호사님 얘기 듣고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죠. 예. 일단 저는 메시지 관리가 미흡했다라고 봐요. 이게 그런 오해 소지가 없이 써야 돼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과 같은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그 뭐 의도와 무관하게 메시지 관리가 오해를 빌미를 줬다.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도록 빌미를 줬다. 근데 이번에 의사들의 뭐 그 진료 거부, 그다음에 이 SNS 건까지 하면서 왜 이간질 시키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간질 하는 게 싫다라고 이간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하태경 의원이나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거의 팝콘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싸워라 하면서 오히려 이간질을 부추기고 있고 그걸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지금 발언들을 보면 그 메시지 관리에 실패해요. 그게 무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은 그러지 마라 그냥 한마디 정도 하면 되지.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거냐 뭐 눈빛이 뭘 누구를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즐기고 있다. 이간질하는 게 잘못됐다라면 본인들부터도 이게 수행적 모순이죠. 이간질을 시키지 말아야지. 이간질을 점점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식의 발언도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짧게. 뭐 저는 이간질 이런 얘기하기 전에 그냥 평화로운 독서실에 와서 뒤통수 탁 때리고 한 놈 누군지 그놈부터 빨리 비판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예. 자 일단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잘 뭐 말 그대로 그 봉합이라는 게 그냥 덮은 거잖아요. 이게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2단계, 3단계가 중요해요. 일단 봉합이 됐으니 이 코로나 시국이 좀 빨리 안정이 되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그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